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5일 화요일 저녁 9시 13분입니다. 미국은 어제 급반등을 했는데 아시아는 오늘도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현재 유럽은 상승 중이거든요. 제 생각에 이거 상승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유럽은 이렇게 초록 뿌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상승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막연한 추측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FOMC 영향권에 들어왔죠. 수요일날 밤이 FOMC 회의입니다. 그죠? 네. FOMC 이제 하루 전이니까 뭐 FOMC 회의 앞두고 좀 많이 빠진 감이 있어서 이제 회의 하루 전이면은 사실상 이제 회의가 이틀 동안 있거든요. 화요일 밤, 수요일 밤 이렇게 이틀 동안 하는데 오늘 밤부터 FOMC 회의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오늘 밤에 뭐 딱히 이벤트 당일인데 딱히 뭐 시장이 폭락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추측이 좀 들긴 듭니다. 회의 영향권이니까요. 미국도 약간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일단은 FOMC 영향권이죠. 당장 오늘 밤부터 통화회의를 한다는데, 통화정책회의를 한다는데 오늘 밤에 감히 폭락을 왠지 좀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슈적으로 봤을 때 파월 의장이 눈 시퍼렇게 뜨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주식시장이 폭락한다,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 거고요. 이거는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도 오늘 밤에 뭐 추가적인 하락 이런 거보다는 좀 하반 경직성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일단 어제 아랫꼬리가 심상치 않게 좀 길었던 점이 있고요. 또 그리고 그동안 낙폭이 좀 심하기도 했고 기술적인 지표들도 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밤에도 막 추가적으로 막 4% 5% 어제처럼 폭락하는 거는 나스닥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결과적으로 저는 하반 경직성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계속 요즘에 보면 하락하고 싶으면 지금 이 시간에 미국 선물이 급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는 그랬었죠. 근데 아무튼 어제 어땠어요? 어제 지수가 상승하고 싶으니까 오히려 지금 이 시간대에 폭락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도 보시면 1.8%니까 적게 빠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오늘도 미국 주식시장은 개파락 출발이라는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개파락 출발하면 제 생각에 더 빠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일단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냐, 전반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장을 좀 뭐 FOMC 회의 앞두고 하반 경직성 이런 식으로 좀 빠지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안 빠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아시아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밑밥을 깐 거거든요. 아시아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어이없게 폭락을 했는데 미국이 급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 폭락했잖아요. 제 생각엔 이거 약간 좀 시차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밤이 FOMC 회의잖아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젯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밤에 급락했다가 반등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화요일, 수요일에서 FOMC까지 2거래일 남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시아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까지 여유가 있어서 오늘 화요일이고 아시아장엔 목요일 날 아침에 그 FOMC 회의 결과가 반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에서 2거래일 남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2거래일 차이, 2거래일 차이. 제 생각엔 이 거래 일수 차이, 요런 것 때문에 오늘 아시아장이 뒤늦게 미국장 급반등에도 불구하고 폭락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뭐 저의 개인적인 그냥 뭐 그런 생각이고요. 너무나 뭐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본다. 미국장 2거래일 남고 폭락했다가 반등했듯이 뭐 아시아장도 2거래일쯤 남았으니까 오늘 폭락해도 괜찮았었다. 2거래일 요거 날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든다는 거죠. 아무튼 날짜 맞추는 이야기는 뭐 약간 헛소리였을 수도 있고, 아무튼 오늘 코스피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도 좀 전반적으로 좀 오버슛, 좀 언더슈팅 이런 끼들이 좀 많이 좀 보였습니다. 뭘 먼저 일단 일본 같은 거 뭐 다른 나라들 차트도 한 번씩 좀 보고 올까요? 일본 같은 경우 보시면 오늘 1.6% 폭락을 했는데 오늘 같은 날은 가만 보시면요, 이거 니케이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랬죠? 여기 어딘가 중요한 자리다, 여기 어딘가 정말 잘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여기를 딱 보시면은 딱 중요한 라인에 걸쳤단 말이에요. 오늘 그죠? 오늘 제가 여기가 제일 중요한 라인이라 말씀드렸는데 여기 딱 터치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난 한 일주일가량 만들어놨던 하방경직성 이쪽 라인을 약간 좀 슈팅기가 있게 이것도 좀 붕괴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아래쪽으로 가기 위한 진정한 하락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속임수의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고 좀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해봤어요. 예, 이런 자리 보통 한 번쯤 죽더라도 한 번쯤 꿈틀 했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매집했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죽이지는 잘 않거든요. 자, 아무튼 좀 이런 점들 좀 눈에 띄고, 중국 같은 경우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낙폭이 오늘 좀 상당히 좀 나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게 어쨌든 오랜 박스권 안에 놀고 있기 때문에 상해 종합인데요. 이런 자리들이 전부 다 어떤 지지력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폭락 약간 제 생각엔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한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음봉이 너무 터무니없이 갑자기 길게 나왔다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이것도 FOMC 회의 2거래일 전이죠. FOMC 회의 직전에 지나치게 폭락한 게 왠지 개인들 보고 하방 추격 좀 해봐라 니네, 좀 약간 그런 의미로 좀 폭락을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코스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그래요. 오늘 이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이제 시장이 아침에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마감까지 갔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투매 비스무리한 게 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의 하방 추격 이런 것도 좀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이런 점들, 거래량하고 개인들의 옵션 수급 이런 것만 좀 살펴볼 건데요. 거래량,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까지 작년, 올해 있었던 일들 살펴보면 오늘 거래량 얼마 나왔죠? 44만 개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량 터졌죠. 예를 들면 이런 자리, 예를 들면 이런 자리, 예를 들면 이런 자리.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일정한 특정들이 보이십니까? 일정한 패턴들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어떤 단기적인 하락의 끝자락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냐? 항상 거래량이 40몇만 개가 터진다는 거죠. 예. 기술적 분석 체계 같은 데 보면, 책 같은 데에서 보면은 이제 정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거래량이 많이 실린 장대 음봉은 추가 하락의 징조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런 어떤 그죠?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에 너무 좀 너무 좀 속아오신 게 아닌가, 그죠? 막상 이런 사례들을 보면 지금까지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은 항상 반등이 나오지 않았었냐, 그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요. 이런 패턴이 아무튼 오늘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들마다 개인들이 풋옵션 추격을 했는데 드디어 오늘 풋옵션 추격도 좀 제법 많이 나왔다. 183억이나 나왔다. 그죠?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는 뭐 물론 중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죠? 겨울이 더욱 깊어지는 겁니다. 코스피는 이제 겨울에서 한겨울로 가는 건데 그런 신호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갑자기 좀 너무 추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반등이 좀 필요할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의 좀 풋옵션 추격 뭐 이런 것과 대량 거래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풋옵션 차트들을 봐도 오늘 말도 안 되는 장대 양봉들이 등장하기도 했죠. 풋옵션들이 좀 살이 쪘어요. 이런 점들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아침에 또 강조드려서 말씀드렸던 거, 외가 옵션들이 시세가 터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외가 옵션들이 오늘 500% 넘게까지도 터지고 있다 보니까, 그죠? 아무튼 단기 바닥의 신호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콜들도 좀 많이 죽었고요. 콜 옵션들도 오늘 50-60% 가까이 죽었으니까 제법 많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분명히 좀 과했고, 지금까지 하락도 좀 어느 정도 좀 이미 누적돼서 좀 피곤했던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뽑아내니까 이제 하락 에너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소진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코스닥 150 뭐 이런 것도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자리들 붕괴시켰는데 약간이라도 좀 쉬어야 되는 자리에서 어쨌든 뭐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좀 그래도 양호해 보여요. 코스피처럼 막 이렇게 확 폭락했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코스닥은 박스권 상단부터 해서 박스권 하단까지 한 번에 깬 거기 때문에 얘도 어쨌든 좀 피곤하긴 피곤할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반등하면 얘도 반등 아무래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하면 어쨌든 한국 증시는 이래저래 좀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과한 것 같다. 오늘 어쨌든 미국 주식 시장은 급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폭락을 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런저런 것들을 살펴본 결과, 일본도 살펴보고 중국도 살펴보고 이슈가 언제 있고 이런 것들을 살펴본 결과 오늘 아시아장의 폭락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개인들 뒤통수를 쳐먹기 위한 하방몰이, 개인들한테 야 니네 하방 추격 좀 해봐라 라고 살살살살 낚시를 하는 그런 언더슈팅의 움직임이 아니었나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점들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에,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했냐, 대응을 어떻게 하냐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튼 저는 이제 계속 요즘 영상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을 누적시켜 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계속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좀 그 전에 좀 미리 했었어야 될 이야기를 하나 좀 빼먹은 것 같아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마칠까 싶습니다. 그 자꾸 수익을 누적시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투자 컨셉을 명확하게 정하시라고요. 투자 컨셉을요. 투자 컨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거냐, 나는 트레이더냐, 나는 뭐 중장기 트레이더냐, 나는 뭐 단기 트레이더냐, 뭐 스캘퍼냐, 뭐 다양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나는 아예 중장기적으로, 난 기본이 들어가면 6개월, 1년 뭐 이런 걸 노리는 사람이다 라든가, 어쨌든 투자들의 투자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을 좀 명확하게 좀 정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걸 정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이걸 정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없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없이 되면은 그냥 수익 났네, 바로 수익 났으니까 바로 팔고 그냥 뭐 가야지, 이런 거. 뭐 아니면은 의도치 않게 마이너스만 누적시키는 중장기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컨셉을 좀 어쨌든 명확하게 정해야지 이런 좀 원치 않는 좀 뇌동매매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마다 다 성향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분명히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는 게 전 너무나 편한 사람입니다. 저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도 좀 자신이 있는 편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거, 이게 굉장히 집중력이 많이 필요하고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걸 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옵션 매매 이런 것도 좀 많이 해보고 했었는데, 예전에 옵션 매매할 때 진짜 몸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것도 좀 느끼고 해서, 저는 아무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매수를 하면 잘 매도를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최대한 끝까지 좀 끌고 가보려고 하는 상황에, 뭐 어쨌든 저는 어쨌든 좀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잡은 기회는 끝까지 놓지 말자. 이 추세라는 거는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까지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 끝까지 갖고 가보자. 끝까지 시장이 주는 만큼 빨아먹어 보자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두 번 오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노리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전 이게 아무튼 마음이 편하다고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죠. 이거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잠시도 못 앉아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책상 앞에 잘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책상 앞에 못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죠. 책상 앞에 못 앉아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다른 일을 하면 돼요. 책상 앞에 잘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거고요. 책상 앞에 잘 앉아 있다고 이게 뭐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이게 잘난 사람이고, 그건 절대 아니죠. 그냥 서로 특성이 다른 겁니다. 전 솔직히 단기 매매가 더 낫다, 중장기 투자가 더 낫다,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물론 개인적인 취향 이런 건 있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단타 매매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일단 제 주변에 있는 성공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저처럼 하지는 않지만은, 대부분 그래도 최소한 주식 같은 걸 보유하면 몇 달에서 연 단위로 갖고 가요. 최소한 어떤 포지션을 잡으면 그렇게 갖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제 주변에 단타 매매로 해서 성공해서 큰 부를 이루신 분은 전 일단 못 봤어요. 물론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단타 매매가 잘 되고 이게 마음 편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꾸 이야기가 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나는 뭐가 편한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편한가? 아니면 계속 매매를 하는 게 편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편한지를 고려하는 거는 돈에 대한 욕심은 절대적으로 빠져야 됩니다. 단타 매매를 하면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뭐 장투를 하면 돈을 못 버는 것 같고, 돈에 얽매이면 안 돼요. 돈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편한 거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기가 편한 걸 찾아가셔야 되고,
뭐 단지 이제 근데 이제 뭐 야 맨날 계좌를 보니까 오늘 수익이 많이 났네. 아 오늘 팔아버려야겠다.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단기 투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이익을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아무튼 그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 컨셉을 하나 정하셔가지고 본인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정하셔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중장기적인 그런 뭐 추세의 끝에서 끝까지 빨아먹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주로 이익을 길게 끌고 가봐라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 가지지 마시고 아 난 왜 이리 팔았지? 그러면 계속 단타 매매 쪽으로 나가셔서 그걸 발전시키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 아무튼 뭐 요런 이야기 투자 컨셉을 정하는 게 좀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좀 반드시 좀 먼저 드리고 싶었는데 이 이야기를 안 드려서 오늘 좀 이 이야기를 드렸고 ETF를 가지고 이렇게 중장기로 장투를 해버리면 분명히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중장기 투자를 가지고 ETF를 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하면은 지수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내 ETF가 아무리 같이 올라가더라도 이 지수의 상승률보다 못 미치는 경우가 분명히 많이 생깁니다. 분명히 이 간극이 생겨요. 근데 중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엔 제가 봤을 때 이 간극을 아쉬워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오차는 있어요. 분명히 조금 못 먹는 게 있어요. 지수 상승률보다 조금 못 따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불리한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 본인 투자 성향에 따라 잘 결정을 하시면 될 문제인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매매가 잘 되고 손가락이 빠른 분이라면은 이 지수의 파동 하나하나를 다 따라가 갖고 다 추격해서 먹으면 됩니다. 다 추격해서 먹으면 이 ETF를 장기 홀딩하면서 생기는 이런 간극, 이런 억울함 없이 다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대신에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매매해야 되니까 정신적으로 좀 피곤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와중에 내가 삐끗하면은 여기서 오히려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그거 고려하셔야 돼요. 그거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저처럼 한다, 저처럼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런 데서 겪는 이런 스트레스는 없을 수도 있겠죠. 대신에 이만큼 그런 수수료, 이만큼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비용을 시장에 떼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분명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게 반드시 지수 상승률보다 못 따라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ETF가 더 많이 상승하는 그런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 때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전 그래서 어쨌든 이 시세를 투매부터 해서 오버슈팅까지 끝까지 다 빨아먹을 수만 있다면은 어쨌든 ETF를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건 ETF의 그 녹아내림 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불이익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리고 뭐 요만큼 좀 안 먹어도 제가 봤을 때 인생에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 ETF 녹아내리는 거 하고 뭐 여러분들의 투자 컨셉을 좀 정하시라는 이야기 요 정도 좀 드려봤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어쨌든 그죠? 내가 열심히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거기에 대한 뭐 장단점도 있는 거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빨리 본인이 원하시는 거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찾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겠다. 그게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의 어떤 운영 목표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를 잘 활용하셔갖고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 본인의 취향이 뭔가를 찾아가시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 영상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뭐 다른 이야기는 할 게 없네요. 그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찍었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어쨌든 컨셉을 자꾸 정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쯤 한 게요. 시장이 이제 반등할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숏 잡으신 분들 계좌의 수익들이 많이 찍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익들 몇십 프로가 막 이렇게 찍혀 있을 텐데 분명히 아까웠죠. 지금 분명히 저도 좀 팔고 싶은 게 있어요. 분명히 여기선 반등할 것 같은데 여기서 비중 줄이는 게 맞는데 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계속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요. 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제가 판단해 본 결과 지금 시장은 겨울이라고요. 그죠? 미국은 가을 정도 되는 것 같고 한국은 한겨울로 접어섰으니까 한겨울인데 주식시장이 한겨울인데 인버스를 왜 내가 매매에 자신도 없는데 샀다 팔았다 해야 되냐 요게 일단 뭐 저의 생각인 겁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지금쯤 이제 고민들 해보시라고요. 분명히 앞으로 좀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반등하면서 내 계좌에 찍힌 수익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이, 이 더러운 기분을 참고 중장기로 어떻게 길게 더 큰 수익을 위해서 한번 참아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난 여기서 끊고 다음에 잡을 것입니까? 요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그런 중요한 때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 분석에 관련된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좀 그죠? 심리적인 이야기 이런 걸 좀 많이 했네요. 네. 하여튼 한번 오늘 밤에 잘 생각들 해보세요. 지금 아무튼 그리고 이 내가 어떤 컨셉이냐, 지금 팔 거냐, 단타냐, 뭐 아니면은 더 중장기로 갈 거냐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여러분 계좌에 찍혀 있는 그 플러스 얼마라는 그 수익금이 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발 계좌에 찍혀 있는 평가액들 쳐다보지 마세요. 오늘 8분이라면은 봐야 되겠죠. 예, 오늘 매도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열어보는데 나는 오늘 매도할 생각도 없다. 근데 뭐 한다고 쳐다봐요, 그죠? 이거 쳐다봐봐야 전기세만 나가는 거예요. 돈 아까워요. 쳐다보지 마세요. 이거 그리고 팔기 전까지 내 돈도 아니니까 결코 이런 거에 욕심내시면 시장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단기낙 복화대에 반등할 것 같다라는 좀 그런 뉘앙스, 빠지더라도 좀 그만 빠질 것 같다 이런 뉘앙스 좀 말씀드렸고, 지지와 저항 체크 잘 하세요. 4350 S&P, 나스닥은 14700입니다. 다양한 이슈들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양한 악재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달러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